비, 자연, 동물, 그리고 인간. (1998년)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닉스는 제35회 발명의 날 기업의 최고 명예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했으며 2000년 음이온 오존 살균기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 7건 출원 및 등록했습니다. 중소기업청 수출 유망기업으로 2002년 1월 미국 FDA 식품의약청으로부터 살균 효과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을 하여 선진국에서도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병을 치유하는 물,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지 지금까지의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알아봅니다. 1990년대 초 서울대 소화기내과 교수였던 최규환 박사는 약알칼리 이온수에 대한 주목할 만한 임상실험을 했다. 만성변비 환자 8명에게 변비약을 복용하지 않게 하고 pH 8.5의 알칼리 이온수를 마시게 했다. 그리고 소화물의 대장 통과 시간을 엑스레이로 관찰했으며 배변 횟수도 측정했다. 정상인 34명도 대조군으로 알칼리 이온수를 마시게 했다. 실험 시작 4주 만에 소화물의 대장 통과 시간은 평균 72시간에서 44시간으로 빨라졌으며 배변 횟수는 2배로 늘어났다. 정상인 34명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경험에 비춰서 약 알칼리성인 그 물은 더불어 차게 해서 먹으면은 변비 치료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알칼리 이온수의 효능은 어디에서 오는가? 최근의 연구들은 활성산소를 주목한다. 활성산소란 전자를 잃거나 필요 이상으로 전자를 많이 갖게 된 산소를 말한다. 이 활성산소는 반응력이 매우 높아 세포가 만들어낸 효소와 DNA를 공격해 우리 몸을 병들게 한다. 바로 이것이 노화와 질병의 메커니즘이다. 그런데 알칼리 이온수에 풍부하게 함유된 수소가 활성산소와 결합해 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일본 큐슈 대학 유전자원공학과의 시라하타 박사팀은 알칼리 이온수의 수소가 활성산소를 제거해 DNA를 보호한다는 가설을 실험으로 증명했다. 그 실험 결과를 담은 시라하타 박사의 연구 논문은 생화국제학술지 BBRC에 실려 그 신뢰성이 입증됐다. 오염된 물과 공기,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연스러운 신진대사로 생겨나는 산성 노폐물보다 더 많은 양의 노폐물을 발생시킴으로써 인체의 급격한 노화를 초래하며 각종의 성인병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이다. 보통 이 산성 노폐물은 소변이나 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지만 미처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이 혈관을 통해 떠돌아다니다가 모세혈관 밖으로 밀어내어져서 우리 몸속 어디엔가 조금씩 축적되어 간다. 이로 인해 산성 노폐물이 쌓인 곳에는 모세혈관이 막히게 되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한 세포들은 죽어서 재생할 수 없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인간이 늙어가는 원인이다. 또 산성 노폐물로 인해서 모세혈관이 막히게 된 인체 각 기관들도 서서히 그 기능이 저하되어 결국 무서운 성인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노화와 성인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연 없는 것일까?
노화의 원인이 산성 노폐물이라면 장수의 해답은 그 산성 노폐물을 없애는 데서 발견된다. 산성을 중화시키는 것. 바로 알칼리가 그 해답이다. 산성이 많아서 생기는 성인병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가 몸속의 알칼리 광물 중 강한 산성을 약한 산성염으로, 즉 고체 산성물로 만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산성 고체들로 인해 골다공증 같은 병이 발생한다. 둘째가 강한 산성 또는 산성염들이 뭉쳐서 관절이나 기관 속에 염증을 주는 현상이다. 이 결과가 콜레스테롤, 신장석, 관절염, 통풍 같은 증세다. 셋째가 이런 산성 고체들로 인해 모세혈관들이 막히고 혈액순환이 불순하게 되어 몸의 중요한 기관들이 혈액 공급을 바로 받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각종의 암들이 이 현상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다. 대표적인 성인병인 암의 경우 산성 노폐물이 쌓이면 죽는 일반 세포와는 달리 암세포는 산성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죽지 않고 계속 번져가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것이 곧 암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수술을 해서 암세포를 다 제거해도 다시 암이 재발하는 이유가 산성 환경은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려는 세포의 질도 그냥 있으니까 다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염색체를 바꿔서 산성 환경 속에서 순조롭게 죽는 세포가 되도록 해주든지 알칼리수를 꾸준히 마셔서 산성 노폐물 정립을 막아야 한다. 또 산성 노폐물이 췌장에 쌓이면 당뇨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췌장의 활동 저하로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인 인슐린의 형성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당뇨병은 배설 못한 산성 노폐물들이 췌장에 쌓여서 췌장의 활동이 저하되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인슐린 형성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것이 그 근본 원인이다. 보통 남자가 40이 되면 당뇨의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20세일 때에는 당뇨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20세 때 몸하고 40세 때 몸하고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것은 노폐물 축적. 특히 췌장에 있는 노폐물의 양이 20세 때에 비해 40세 때에 더 많다는 것이다. 젊어서부터 알칼리수로 꾸준히 노폐물을 씻어내린다면 당뇨병은 충분히 퇴치할 수 있는 질병이다. 다른 성인병 역시 마찬가지다. 성인병 중 고혈압도 흔히 볼 수 있는 병으로 그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물리적 원인으로 모세혈관이 막혔거나 동맥벽에 노폐물들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증세다. 저혈압은 심장 근육의 칼슘 이온을 산성 노폐물이 빼앗아가 버리는 바람에 심장 활동에 지장이 생겨 발생하는 성인병이다. 이 저혈압 환자가 알칼리수를 꾸준히 마시게 되면 알칼리수의 칼슘 이온이 심장에 직접 씌워지기도 하고 혹은 신체 내의 산성염들 속에 잡혀있던 칼슘 이온들을 해방시켜 주어서 그 칼슘 이온의 활약으로 정상을 되찾을 수 있다. 성인병 중에 소변을 잘 보지 못하고 몸이 붓는 신장병이 있다. 신장은 피 속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신장에 산성 노폐물이 쌓이게 되어
그 기능이 위축되면서 피 속에 다량의 노폐물이 그냥 남아서 돌아다니게 되어 생기는 증상이 바로 신장병이다. 살기 위해서 세포들은 계속해서 노폐물을 만들고 이것들을 세포 밖으로 내밀어 혈액 속에 집어넣어 배설을 해야 되지만 혈액이 너무 산성이어서 세포가 노폐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신장 속에 약한 산성염들이 고체화되어서 생기는 병으로 신장석이 있다. 이 병 역시 신장 속에 고체화된 산성 노폐물들이 혈액 속의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뽑아 강한 산성염을 만들어 뭉치게 만드는 현상이다. 사람의 뼈는 몸에 알칼리가 부족하면 칼슘을 빌려주고 남으면 도로 뼈에다 집어넣는 마치 칼슘 은행 같은 역할을 한다. 뼈는 칼슘과 인의 결합물로서 적당한 양의 칼슘과 인이 있을 때 뼈가 굵고 건강하다. 그런데 체내의 산성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게 되면 칼슘을 뼈에서 조금씩 빼내가기 시작한다. 건강한 뼈에서 약 30 내지 40%의 칼슘이 없어질 때까지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나이 먹어가면서 키가 작아지고 허리가 구부러지는 이유가 뼈에 칼슘이 부족해져 그런 것이고 그 근본 이유는 신체의 산성화를 조정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특히 산성 노폐물이 관절 근처에 쌓여서 극심한 통증을 주는 통풍, 즉 가우트라는 병이 있다. 이 병은 관절 부위가 빨갛게 붓고 몹시 아픈 병이다. 알칼리수를 마시면 통풍이 재발을 해도 그다지 심하게 아프지 않게 되고 얼마 지나면 재발도 잘 하지 않게 된다. 통풍 환자가 약이 아닌 알칼리수를 마셔서 거의 100% 진통이 가라앉는다는 것은 지혜로운 몸이 여러 가지 질병 중 통풍에게 알칼리수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당하면 산성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 스트레스 중에도 육체적 운동으로 인한 물리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피로로 생기는 화학적 스트레스가 있다. 물리적 스트레스의 해소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는 휴식이 없다. 계속해서 가해지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실상 우리 몸에 더 위험한 것이다. 직장인의 과로사나 돌연한 40대의 죽음, 수험생의 만성적인 두통들도 계속되는 스트레스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숙취는 우리가 마신 술에 함유된 강한 산성인 알코올이 미처 간에서 분해되지 못한 채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면서 심한 갈증이나 두통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이때 알칼리가 충분히 녹아있는 알칼리수를 마시게 되면 혈액 속의 산성을 중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간의 기능도 활발하게 함으로써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아침에도 머리가 맑고 속도 편안해지게 된다. 알칼리수가 산성 노폐물을 제거함으로써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성인병에는 암,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신장병 등의 주요 질환은 물론 골다공증, 통풍, 만성설사, 변비, 비만, 두통,
입덧, 피부병, 알레르기, 천식 등 산성 노폐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성인병에도 그 탁월한 효능이 발휘된다. 건강한 세포는 알칼리성이고 암세포는 산성이다. 산성을 중화시키는 것은 바로 알칼리다. 이 평범한 진리에서 우리는 신비한 생명의 비밀을 찾아낸 것이다. 현대의학은 이 장수의 비결을 알칼리수라는 과학으로 구체화시켰다. 신체의 균형을 회복시킴으로써 성인병을 예방하고 노화의 속도를 더디게 하는 신비의 물 알칼리수. 알칼리수에서 우리는 현대의학이 발견한 놀라운 장수의 비결, 그 생명의 신비와 만나게 된다. 우리는 그 물을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는 한 병원을 찾았다. わかりました。よく頑張ってます。はい。 올해 3살인 안즈는 최근 몸 이곳저곳에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나타났다. 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お手手で終わりです。はい。はい。もう新海先生がおられなかったらもう地獄でした。 3년 전 안즈의 언니 아카네 역시 똑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었다. 全身がだんだん痒くなってきて、かけばかくほど血が出てきたり、臭が出てきて、服にひっついたり取れなくなって、お風呂とかがすごく嫌になっていました。お姉ちゃんが一番ひどかって苦労しました。4年間ぐらい通いました。3年かな。はい。もう今ものすごい綺麗ですよね。もうここら見てもちょっとこうして見せてって言ってもらったら、最初見えた時手も真っ赤っかでしたから。 전신의 아토피 증상이 심각했던 아카네의 증상은 치료로 인해 호전됐고 지금은 완치 상태다. 지난 11년 동안 이 병원에서 물치료를 통해 아토피 피부염을 고친 환자만도 2만여 명. 지금도 하루 100여 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何しろイオン水を飲んで中からこう強くなっていく、それを待ってる間にもう酸性水を塗布して改善を図ると。 이 병원 역시 전해 환원수의 이러한 원리를 통해 당뇨 환자 치료에 힘쓰고 있다. 당뇨로 인해 발에 괴사가 일어난 환자들의 경우 음용과 소독을 동시에 처방해준다. 환자들은 보통 하루 6리터의 전해 환원수를 마시면서 조금씩 호전되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神経がギンギンギンギン、もうこの痛さっていうか神経の方が痛かった。今はどうですかね。もう収まりました。もう痛み止めも全然もうね、夜だけしか飲んでないですわ。昼も飲んでも時々もうシューシューと痛いだけで、これでは塞がらないって言われまして、それで9月いっぱいで先生退院できますかって言ったら、いやもう治らないって言われたので、インターネットで先生のこと知りまして、それで息子がこちらに連絡させていただいて入院ってことにしてもらったんです。はい、おかげさまで穴が開いてるところがもう完全に見えなくなって、今中からこう肉が上がってきて、はい。 물을 이용한 교화병원의 치료법은 특히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일본 열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전해 환원수를 이용한 치료는 국내 병원에서도 조심스럽게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 추세다. 이 병원에는 환자들에게 기존 치료법과 함께 전해 환원수를 통한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올해 40세인 남자 환자는 2년 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대장암은 재발됐고 암은 폐로 전이된 상태다. 최근 이 병원을 찾은 이 환자는 새로운 물치료법을 알게 됐고
기존의 암치료법과 함께 전해프란스를 통한 치료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한 3리터가 최소의 양입니다. 이 알칼리 연수로는요. 이제 먹어보면 이게 훨씬 더 분자량이 적어가지고 손에 잘 돼요. 손도 자주. 의사는 하루 3리터 이상씩 전해프란스를 꾸준히 마시도록 처방했다. (3주) 후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암이 재발되면서 170 정도의 키에 몸무게는 49kg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환자는 야윈 상태다. 2.3 정도. 특히 대장암으로 인해 배변이 힘들어 소화력도 떨어진 상태다. 2.8 정도. 2.8에 3.1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이렇게 지금 2.3에 2.8 정도 되네, 그죠? 환자는 그간 쉽지 않았지만 의사의 권유에 따라 여러 차례 나누어 하루 3리터 이상씩 전해환원수를 꾸준히 마셨다고 한다. 줄어들어야만이 또 치료가 더 좋아지니까 제일 중요한 치료를 생각하시면 돼. 지금은 다른 것들은 루틴을 하는 거고 무리하면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노력을 하는데 아직은 잘 안 되죠? 이게 그렇다면 지난 3주간의 치료를 통해 그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일단 그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스스로 배변을 하기가 어려워서 관장을 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관장을 하지 않고 배변을 하게 되니까 그게 굉장한 변화인 거죠. 혼독 기능이 안 좋을 때는 크레아틴의 수치를 우리가 정상 1.4까지의 정상인데 1.9였는데 지금 물 좀 잘 드시고 여러 가지 면역 치료하면서 한 1.3까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즈도 한 3.8cm에서 한 2.8cm 정도 많이 줄었고요. 통증도 많이 줄었고. 가장 분명한 변화는 그간 힘들었던 배변이 수월해졌다는 점이다. 전해환원수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 성분의 영향과 함께 클러스터가 작아 흡수가 빨랐다는 점이 환자의 상태에 도움을 준 것이다. 음식 맛으로 소문난 이 호텔의 경우 전해환원수기를 사용한 지는 벌써 15년째. この機械でやってやるわけですから。もともと本体は水道水が 예전에는 석회 성분 때문에 물을 받아두었다가 음식을 만들었다는 주방장. 전해환원수로 음식을 조리하면서 편리할 뿐 아니라 음식 맛을 찾았다는 것이 큰 자랑거리다. 예, このお吸い物はね、日本料理にとっては非常に大切なものなんですよ。で、基本的にここでガス台で使っている料理はですね、お水から、作る料理が多いんですけど、そのほとんどがこのかつおだし。日本料理はかつおだしで作ってるんですけど、なかなか水道水っていうわけにいきませんから、アルカリイオン水を引っ張っていただいて、そのアルカリイオン水を沸かして昆布と鰹節を入れてこういうお吸い物の、日本料理でいうお吸い物に、使うと。こういうふうに野菜を洗うときに酸性水を一度つけてこういうふうに洗ってしまうと切り口のね、アクとかね、そういうのを防げるわけなんですよ。これ小麦粉入れるわけですから。 특히 일본의 대표 요리인 튀김을 만들 때는 산성수를 사용한다. 튀김을 바삭하고 신선하게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음식 맛이 더욱 좋아진다. 그러나 좋은 물 좋은 음식으로 손님을 맞이한다는 자부심은 이 식당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水道水とは違いまして口当たりがよくお客様からは美味しいというお声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 박명화 주부 역시 30년간 심각한 변비로 고생해왔다고 한다. 그때는 팔다리는 제가 되게 가늘어요. 이때나 지금이나.
자꾸만 막 붓고 배는 가스가 이만큼 차고 하여튼 몸 전체에서 배만 쑥 나왔어요. 많이 사 먹었거든요. 때문에 변비약은 생활 필수품이 된 지 오래고 가끔씩 관장을 위해 응급실 찾기도 했다고 한다. 근데 똑같은 걸 한 가지 이렇게 화장실도 하루에 매일 가시는 게 아니었고 진짜 엄마 배가 막 빵빵하다 하실 정도까지 화장실 못 가셨는데 지금 뭐 이물 드시고 잘 가시니까. 평균적으로 하루 2리터 이상 마신 지 6개월. 박명아 주부의 상태는 호전됐다고 한다. 자신의 몸이 변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녀는 가족들에게 물을 권하는 물 예찬론자가 됐다. 지금은 내 배가 없어요 좀. 그냥 진짜로 이거 바지가 이만큼 헐렁해졌어요. 바지가. 자, 그만 이제 이렇게 효과도 봤지만은 건강을 위해서 또 산성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거든요. 몸이 체질이. 그래가 지금 식구들 전부 다 제가 잘 챙기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는 알칼리 이온수인 전해 환원수뿐 아니라 산성수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こちら酸性水の方です。そうですか。で、それって何が違うん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大体飲んだり食べたりするときはアルカリ水を使ってるんですけども、物を洗ったりするときは酸性水に切り替えています。 한창 외모에 신경을 쓰는 딸들은 세안할 때 꼭 산성수를 사용한다. 아스트리젠트 효과가 있어 피부 미용에 좋기 때문이다. 가족들에게 이제 전해 환원수기는 편안한 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やっぱり、体の調子が良くなったっていうのが一番あるんですけども、以前はやっぱりその水道水だからあんまり水を積極的に取ることが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ヒューマンウォーターを入れてからやっぱり積極的に水飲むようになって、それで、やっぱり体の調子がすごいいいと感じています。 병원과 학교, 음식점 등 요즘 정수기가 없는 곳이 없지요. 깨끗한 물인 줄로 안심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세균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정수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점검한 지 3주일 된 서울 시내 초등학교 정수기입니다. 내시경 카메라를 정수기 안으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정수된 물이 지나는 가느다란 실리콘 관입니다. 누런 이물질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물질 덩어리가 마치 눈송이가 날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청소가 저렇게 전혀 안 돼 있다면 우리가 과연 렌탈을 해가면서 돈을 과다하게 지불하면서 먹을 이유가 없고 차라리 수돗물이 더 깨끗하다는 이번엔 가정집 정수기입니다. 배관 옆에 이물질이 계속 쌓여 덩어리째로 눌러붙었습니다. 물을 받아 보았더니 하얀 이물질 덩어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머, 이거 저것 좀 봐. 한 중국 요리집 정수기의 물탱크 위를 휴지로 닦아내 봤습니다. 배관 속은 보기에 불편할 정도로 누렇게 이물질이 쌓여 있습니다. 이 정수기 안에서는 바퀴벌레 분비물이 발견됐습니다. 여기가 따뜻하니까 거기에 있었나요? 이거만 교환해주면 되지. 내부 한번 해준 적이 없어요. 정수된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정수기 안이 더럽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정수기 안에는 쥐까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개미도 있고 바퀴벌레라든지 거미, 심지어는 이제 쥐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컴프레셔 주위가 따뜻하니까. 이틀이 지난 뒤 보건환경연구원에 정수기 물에 대한 세균 검사를 맡겨보았습니다. 물 1ml에 일반 세균이 100마리를 넘으면 마시는 물로 부적합한데 8개 정수기 가운데 5개에서 세균이 나왔습니다. 영어관에서는 1ml에 일반 세균 700마리가 나왔고
초등학교는 2,400마리, 중국 요리집은 6,700마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의 한 종합병원 냉온수기에서는 무려 18,000마리로 기준보다 180배나 많은 일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유아라든가 또 그다음에 아주 좀 신체가 약한 그런 그 노약자들이 좀 마셨을 때는 그런 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세균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정수기 내부에 실리콘관에 들러붙어 있는 끈적한 물질. 검사 결과 일반 세균 덩어리였습니다. 이 부분이 정수기 물 오염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정수기 업체들은 내부 배관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는 생길 수 있죠. 집에서 맨날 닦는 세숫대가 생기잖아요. 이런데도 정수기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배관 오염 문제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문제를 제기하는 고객 위주로 정수기 내부를 청소해 줬을 뿐입니다. 정기적으로 하지 않죠. 그 약품들을 가지고 그 시간을 들여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약품입니까? 업체들은 정수기 안에 있는 이 물질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반박하고 고객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정수기 내부 배관 청소를 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허무호입니다.